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경호 변호사님께서 조금 더 추가 진술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위원 법관의 헌법 65조 1항 직무집행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 탄핵 사유, 합리적 의심 사유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위원 법관은 2025년 1월 26일 09시 07분을 윤석열의 구속 만료 시간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10시에 심우정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고 실제 기소는 18시 52분에 기소했습니다. 직위원 법관은 형사소송법 66조 1항에 따라 시간에 관계없이, 즉 날을 기준으로 하면 그날 1월 26일 날 기소했기 때문에 적법한 기소입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시간을 들이댔고 시간으로 하면 09시 07분에 구속이 만료되고 18시 52분에 기소했기 때문에 그의 논리라면 위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적법심사에는 구속만, 그 기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포와 구속 기간을 모두 산입하는 겁니다. 즉 체포 적부심사나 구속 적부심사를 위해서 기록이 법원에 있는 동안에는 그 시간을 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을 구속 시간만 임의적으로 빼서 09시 07분이라고 했으나 체포 그 적부심사 시간까지 빼면 18시 52분에서 47분이 더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19시 39분이 구속 만료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을 왜곡했습니다. 가사 형식적으로 그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실무제요 형사 3편의 460쪽을 보면 수사기관은 재구속에 제한이 있지만 법원에는 재구속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날 시간이 혹시 구속기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그리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지 않는 한 공개돼야 됩니다. 비교가 되는 파면 사유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2016 헌나 1입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해서 국정농단으로 파면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파면의 경우에는 2024 헌나 8입니다. 여기는 국구 통수권자의 의무까지도 위반해서 국민에게 총을 들이댔습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비공개했으며 심지어 정보사 정대령이 공동 피고인이면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제가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헌법 12조 5항에 따르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강제로 퇴정시켰습니다. 이 모두 그 재판 과정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합니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소심에 신중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최근에 삼총교육대 피해자분을 제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는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이유서를 봤더니 소멸시효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주장은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가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성호 법무부에도 진정을 넣었고 대통령실에도 진정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화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의 대표라면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그 사실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대표이지 않나,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또 많이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네 분께서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후 이어지는 국정감사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정감사에서도 또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또 궤변으로 인해서 이 불출석 의견서만 내고 나오지 않음으로써 오늘 청문회는 진행이 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도 또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짚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에 해당된 사건을 단 2시간 만에 자신이 재판장인 전원 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만에 파기환송 선고를 형결했습니다. 전원 합의체 회부는 대법원 전체가 모여 중대한 법리를 다루는 자리로 통상 수개월 이상 충분한 심리와 토론을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은 이미 준비된 각본을 집행하듯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이렇게 처리된 전례는 없습니다. 판결 전날 한덕수는 대선 출마를 예고했고 판결 직후 곧바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의 판결은 특정 정치 세력에 기회를 제공하려던 도구였다고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란범을 재판하는 직연 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내란 세력의 편에 섰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해 본 적 없는, 앞으로도 적용할 것 같지 않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윤석열 맞춤형 법리 해석으로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 희한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조희대식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기는커녕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헌정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법부는 오히려 권력의 칼날이 되어 국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로 바꾸었습니까? 왜 이틀 만에 파기환송이라는 희한한 판결을 내리고 국민에게 생중계를 했습니까? 왜 직연 판사는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사법부는 국민이 바라는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요구에 순응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직연 판사는 내란의 공범, 쿠데타의 공모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또 희한한 일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지기현 재판 내란범을 담당하는 지기현 판사에 대하여 사법부는 거울을 들여다보기는커녕 그 거울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향응 접대 의혹에 대해 눈꼽만큼도 반성과 성찰이 없는 사법부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2020년 벌어진 검사 술접대 라임 사건에서 검사 술접대 의혹이 벌어지자 당시 정치 검찰은 쪼개기 불기소로 빠져나가면서 제 식구를 감쌌습니다. 이번에 지기현을 감싼 사법부 역시 당시 쪼개기 불기소처럼 닮은 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판사나 내란범처럼 휴대폰과 비하폰을 감추고 박살냈던 내란 공범들처럼 휴대폰을 바꿔치기 한 지기현 판사, 또 그것을 눈감아준 사법부,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정직해야 판결도 정직하지, 자신들이 구린데 그 판결도 구리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부당하고 불법한 내란 세력과 단단히 유착된 것 같은 그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국민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반 이상은 대법원장이 사퇴하라라는 여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판검사, 변호사를 법조 3륜이라 하는데 이제 보니 그들은 정의를 수호하는 법조 3륜이 아니라 그냥 3륜 카르텔입니다. 제 밥그릇 키우고 지키는, 기득권 지키는 3륜 카르텔입니다. 부패 카르텔입니다. 내란범 윤석열이 통치행위를 주장하면서 내란 정당성을 회개한 논리로 당연하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버티고 재판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석 허가해주면 밥 잘 먹고 건강 찾아서 집 가까운 데서 법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제동 걸지 못하는 아까 강지호 기자님 말씀처럼 내란범을 재판하는 지기현 재판부는 구인장도 발부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권 독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무소불위 행사를 하겠다는 것, 그것은 아까 우리 증인으로 나오신 복소연 위원장님 증인 말씀처럼 내란을 극복해낸 국민들이 내란 때문에 있게 된 느닷없이 선택해야 되는 국민 주권의 회복이고, 그래서 내란범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긴 국민의 대선 시기였습니다.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께서 그 기본권의 연원이 되는 선택권, 정부를 선택하고 지도자를 선택하는 가장 기본권 중에 가장 기본권을 잊게 하는 그 선택권을 침해하고 방해한 것이 바로 이 조희대의 난이고, 조희대 사법부가 정치로 걸어나온 것을 질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핵심을 지적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법원장이라도 범죄 앞에서는 특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끝까지 책임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